이 와중에 이른바 이 친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이상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님. 특히 지금 이 경선 결과가 경선을 할지 말지를 두고도 이 대표적인 친윤이라 할 수 있는 권성동 의원과 박성민 의원 지역구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왜 미루고 있느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본인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어느 정도는 주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공관위원장의 어떤 정무적 판단이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어떤 희생과 감동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이제 그 소위 친윤으로 불렸던 의원들 중에 이미 공천을 받았거나 아니면 경선행위 결정된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보면 이제 속속들이 지역들을 살펴보면은 좀 불가피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들이 경선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고 또 본선에서도 경쟁력이 있죠. 그런데 이 지금 너무 당장 이렇게 권성동 의원 같은 대표적인 친윤이고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경선행을 결정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좀 고민해보고 조정해볼 수 있는 여지를 다시 한번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무리하다 생각한다면은 얼마든지 뒤늦게 네. 발표를 해도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선거구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할 만한 그런 부담적인 요소가 없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친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시간 끌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해서 또 친윤이라고 해서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진 않겠다 이런 시그널로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공천도 보면은 어떤 친윤, 용산 출신이라고 해서 상당한 혜택을 받은 지역구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네. 험지를 갖고 또 현역과 맞붙어야 되는 지역들이 많죠. 저는 대세에 따라서 결국은 남아있는 지역구들도 전반적으로는 경선 원칙으로 가고 대신 경쟁력 있는 후보와 겨뤄서 당당하게 이길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터주는 전략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공천의 부담이 덜할 수 있는데요, 서정훈 변호사님. 지금 영남 지역의 공천에 대해서는 조금 미루고 있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남도 이제 저는 문제가 없는 게요. 네. 대부분 이제 그 몇 분은 이제 불출마 어제 했습니다. 네. 그 경산의 윤두현 네. 이분은 이제 그 불출마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무소속 최경환 부총리가 나오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당이 단합해야 된 데서 불출마도 했고요. 나머지도 이제 대부분 경선으로 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현역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그 상당히 그 도처의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의미 있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비서실장 김영동 의원도 안동에서 네. 사투를 벌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우리 유영아 변호사가 또 이제 그 대구에서 지금 이제 그 홍석준 의원하고 이제 또 경선은 그것도 흥미진진하고 네. 도처에 현역들이 경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된다. 이게 바로 시스템에 따른 물갈이에요. 네. 왜? 현역도 기회는 주의돼야죠. 그런데 경선을 깨끗하게 해서 물갈이 되면 이거야말로 이게 가장 좋은 물갈이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될 걸로 보입니다. 네, 현역 물갈이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이번 국민의힘 총선 공천을 보잖아요. 네 글자로 보면 어부지리예요. 현역들이. 왜? 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쌍특검법 그 관련해가지고 이탈표를 줄이기 위해서 현역들을 대거 경선을 시키거나 단수 우선 공천을 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 신당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준석 신당으로 또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런 현역들에 대해서 배려를 상당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문표 의원 사례를 제가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여기는 지금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이 경선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홍문표 의원이 지금 경선을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포기한 이유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더라고요. 뭐 시계를 10,000개를 뭐 돌렸다든지 뭐 이런 의혹들을 홍문표 의원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말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경선을 불복한 게 아니라 포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도 곳곳에 지금 숨어 있긴 하지만 네. 결국에는 이게 현역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현역들을 경선을 시킴으로 인해서 잠재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그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 물갈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물갈이를 왜 해야 되느냐? 이 시대 흐름이요. 인터넷이 중요하다, 문화가 중요하고 그 문화가 중요할 때가 있지만 정의나 친환경 이렇게 시대 흐름이 계속 바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변을 어떻게 하냐 정치권에서는 얼굴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배치함으로써 우리 당이 이번 시대의 흐름에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건데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이 가게 되면 과연 시대 정신을 어떻게 반영하고 이 시대 정신에 따른 정책과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이 공천 불만이 폭발할 것이고 물갈이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같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여야가 이 공천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서로에 대한 사천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당의 공천을 정하기 위한 여론조사 업체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제가 알 필요도 없죠. 저한테 보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 만지는 홍보업체 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 결정된 후에 통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공정한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방식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지금 이 한 위원장은 경선 집계 과정도 모두 후보자에게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대표님, 네. 이재명 대표와는 계속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이 사천이냐 공천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보장되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공천의 결과가 사천의 성격이 강하느냐, 아니면 공정한 공천의 그 성격이 강하냐 보는 건데요. 네. 먼저 이재명 대표 측 민주당을 보면은 정체불명의 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네. 이 여론조사를 했다는 사람도 있고 안 했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그렇죠. 그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현역 의원을 아주 의도적으로 배제한 다음에 이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절차적 미비와 하자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볼 수 있죠. 네. 자, 그렇다고 했는데 자 결과를 공천을 받습니다. 그 공천 결과를 봤더니 이것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친소 관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어떤 가깝고 먼 거리 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사천의 논란이 있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온 지금까지의 공천이나 아니면 경선 결과를 보십시오. 현재까지 어떻게 이 공천을 봤을 때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친하기 때문에 네. 아니면 용산 출신이라서 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원인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이렇게 됐네? 이렇게 경선을 붙였네? 라고 하는 대목이 없거든요. 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나 결과적으로나 봤을 때 국민의힘의 공천을 사천으로 말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측을 옹호하기 위한 억지에 가까운 논리에 불과하죠. 서정욱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요. 지금 이 시스템이 한동훈 위원장이 떡 주무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실까요? 지금 이 당 기여도 부분이 평가 항목에 있는데 이 대표와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채점을 하거든요. 여기에 이것을 기여한다고 해서 이 시스템 공천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이 이제 공천하는데 당 기여도를 이렇게 감안 안 하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당이 공천할 때 당의 기여도가 높은 사람은 공천하고 낮은 사람에게 감점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재옥 원내대표가 자기하고 친함에게 15점 주고 자기하고 안 친함에게 0점 줍니까? 이게 문제예요. 민주당은 저 기준표가 문제가 아니고 네. 친명은 만점 가까이 도덕성 점수를 주고 네. 반명은 0점을 주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저 기준에 15% 있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네. 한 위원장이나 윤재욱 원내대표가 공정하게 평가한다면 오히려 저거는 이제 저는 시스템에 따라 꼭 필요한 배점 조정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친명에게는 뭐 좋은 점수를 주고 비명에게는 나쁜 점수를 줬다 이런 부분은 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선출직 평가위원회의 하위 평가 20% 그 평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지도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기구가 당에 있는 내부 기준에 따라서 나름의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 내용을 가지고 뭐 반드시 친명에게만 좋은 점수를 줬다 이렇게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같은 동료들끼리 평가하는 항목도 있다라고 전해지는데 그러면 친명이 속하신 의원들께서는 평가만 하시고 평가를 받지 않으시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모든 현역 의원들이 계파와 상관없이 다 평가 대상이 되고 또 평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만 친명이기 때문에 비명이기 때문에 점수가 달라졌다라는 말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에 불과하고요. 이런 계파 갈등의 프레임으로 모든 현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각 지역구마다의 갈등마다는 다 복합적인 사유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습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한 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기여도 15점 주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하태경 그 삼선 의원이 불출마를 한 자리에 주진우 그 법률 비서관이 갔습니다. 네. 이분이 어떤 당에 기여를 했습니까? 평생 공무원만 하셨던 분인데. 그리고 그 옆에 또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하고 측근이라고 불리는 김대식 후보가 공천을 받았어요. 아니 측근이 이렇게 공천을 받을 거면 장제원 의원은 왜 불출마를 한 겁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 당 기여도 말고도 많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 점을 고려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양측의 스코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지난주 이 민주당 공천 논란이 많이 불거졌을 당시에는 이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주는 다시 또 민주당이 약진을 조금 해서 많이 따라 붙었거든요. 소정 변호사님. 이런 상황은 왜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상당히 그 정당 지지율이요. 네. 저는 이제 박빙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보수 진영과 네. 진보 진영이 이제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당으로 이제 결집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제3지대가 상당히 존재감이 미약해지면서 결집하니까 저는 큰 차이가 정당히 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이제 총선은 결국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처절하게 누가 일당이 될 것인가 이런 이제 그 싸움이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그 건접할 것이다. 이렇게 그 예측하고 네. 대신에 이제 그 3지대가 오히려 이제 그 존재감이 미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습니다.